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군사행동까지 예고하면서 강원도가 추진 중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됐는데요. 이 경색된 남북관계와 위기에 처한 강원도 평화사업,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백범흠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그리고 강원도의회 정유선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대사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가까워졌던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대화 기조였지만 다시 대치 상태가 됐는데요.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을 대남 압박 전면에 내세운 채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어서는 추가적인 군사행동까지 조치를 했는데 20일 기준에는 다시 대남 확성기까지 설치를 한다고 해서 이 위기감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한 의도는 어떻게 파악을 좀 해야 할까요? 멀리는 물론 이제 북한의 핵 개발도 있지만 실제로는 작년 2월 달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국 결렬로 돌아간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미국은 빅딜을 그리고 북한은 스몰딜을 주장했습니다. 빅딜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다 타결하자는 거고 스몰딜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해결하자는 건데요. 당시에 이제 북한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김정은이 사실상 소득 없이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북한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명해왔고 그리고 최근에 탈북자들이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전단을 살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은 굉장히 분노해왔고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행동이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아마 북한은 앞으로도 SLBM 그러니까 수중 발사 미사일 이런 시험을 하든가 아니면 서해에 도발을 하든가 이렇게 군사적 도발까지도 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 딜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더 교착 상태에 접어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접경 지역인 강원도는 최전선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장감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19에 이어서 남북관계 경색까지 접경 지역 주민들은 또 한 번의 희망이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겠습니다. 어제 오늘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사실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한겨울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 같죠. 그 지역의 이제 지역 주민들로 보면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문제가 있죠. 하나는 이제 경기 침체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불안감이 고조됨으로써 이제 그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접경 지역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이제 해체되면서 군인 인원이 확실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었고 거기다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왔고 그리고 또 이상 기온이 지난 겨울에 있어서 화천 같은 경우는 산천어 축제로 1년 예산을 많이 버는 게 있는데 지역 경제가 그 부분에서 완전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중고로 겹쳐 있었던 데에다가 남북 관계까지 경색되면서 이게 이제 그 통일전망대 관광도 불투명해지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사활을 걸었던 강원도 접경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침체가 아마 장기적인 불황으로 갈 것이다. 관광객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남북관계가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눈앞에 닥친 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한도 대북경제체제에 코로나19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은데 전 세계가 산업 전반적으로 참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북한의 상황은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쉽게 접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북한 경제는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2017년 9월 달에 제6차 핵실험 이후에요. 유엔과 미국 주도로 제재를 했습니다. 그 제재 품목이 철광석, 석탄, 그리고 해산물, 그리고 직물, 심지어 노동력 수출까지도 다 금지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거기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가 터져가지고 중국과 거래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는 거의 9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비료를 수입을 못해가지고 북한 농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보릿고개를
겨우 넘고 있는데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약 90만 톤의 식량을 제공해서 겨우겨우 이제 어려운 사정을 넘어가고 있다 합니다. 아마 북한은 지금 이제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한 걸로 생각됩니다. 네. 네, 보릿고개를 겨우 넘을 정도로 참 숨도 가쁘게 쉴 정도로 참 북한 역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제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서 현 정부의 평화의 상징이었던 이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고 강원도가 추진해온 여러 가지 남북교류 사업,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강산 관광 재개도 사활을 걸었지만 앞으로 또 재개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인 것 같은데 이제 차질을 빚게 된 사업 가운데에서 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죠. 네, 사실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는 그 동계올림픽 이후에 평화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그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 분야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체육 분야, 뭐 문화 분야, 뭐 인도적 지원도 있고 농업 경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모든 사업이 다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소년 축구 대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자 했었는데 2018년에는 남북이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도 이게 이제 그 중국에서 했고 올해도 진행을 예정하고 있지만 아마 북한의 참여는 불투명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구 대회뿐만 아니라 2024년에 또 강원도에서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데 이때도 이제 남북한이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불투명하고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평창 국제 평화 영화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목표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감독도 오고 북한 영화도 틀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작년부터 이 부분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적 지원들로 말라리아 그 공동 방역이라든가 북한의 결핵 퇴치와 관련한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자 하지만 지금은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남북이 함께하는 SOC 사업인데요. 동해 북부선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얼마나 남북교류 협력으로 추진되는 강릉간, 제진간 이제 철도를 연결하는 사업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고 그리고 춘천 철원 고속도로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양 국제공항이 그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도 연결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문재인 대통령이 18대, 19대 때 대선 당시 강원도 공약이었던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라든가 우리가 또 이제 그 기대를 걸고 있는 그 평화경제특구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다들 이제 그 뭔가 돌파구가 언제쯤 마련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함을 감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SOC 관련 사업들이 이제 다시 정체기를 맞으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경제 공동체의 꿈을 실현하고 또 공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17대부터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에도 좀 적신호가 켜질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개성공단이 있던 지역이 이제 군부대가 있었던 주둔하던 지역이고 북한에서는 이쪽에 다시 이제 군부대를 집어넣겠다라는 계획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는 원래 계획은 철원을 그 개성공단처럼 철원 지역을 또 다른 공단으로 만들고자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불투명해진 상태고 그리고 이번 올해 이제 그 지난 6월 2일 날 그 박정 의원과 원주 지역 출신인 송기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었던 이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게 이제 그 원래 20대 때도 발의됐었다가 폐기된 법안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 강원도 지역은 이제 접경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또 이제 평화경제특구 내에서의 투자 환경이라든가 뭐 생활 여건 관련 서비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국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지금 21대 국회에서 바로 통과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 내에 강원도 지역의 그
국회의원들과 이미 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52명이 같이 공동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52명의 의원들에게도 아무리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더라도 네. 이런 부분은 접경 지역의 경제를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 침체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의 법안은 좀 마련해 주기를 좀 바라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또 정부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한 만큼 좀 속도감 있게 또 제정을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사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과 북미 이 모든 관계의 핵심은 핵무기, 이 핵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에서는 국가의 존폐가 달려서 포기하기 어려운 최종 병기이고 또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등장하면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두 나라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양나라 칼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권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이제 정권 안보를 위해 필요한데 만약에 핵을 계속 보유하면 경제제를 받아서 경제가 어려웠고 그 경제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주민들이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그러자면 정권 안보 위협을 받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우리 한국으로서는 그럼 북한 핵이 뭐냐? 네. 바로 우리 군사적인 위협이 되겠습니다. 군사적 위협인데 우리도 조심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북한 핵이 세계 핵 질서 체제에 대한 도전이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세계 군사 질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 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해결이 어려운 그리고 앞으로도 해결이 어려운 그런 이제 아주 중대한 과제인데요. 제가 생각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북한 핵을 앞으로 잘 관리해 나가는 것,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네. 어렵지만 그렇게 네.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하고 분석한 뒤에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이번 북한의 도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대북전단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대북전단을 빌미 삼아 꼬투리 잡아서 이제 남측 때리기를 시행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남 전단을 또 살포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접경 지역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금지에 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접경 지역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거기에다 달러를 1달러를 집어넣거나 쌀을 보내거나 이게 실제 북한에 미치지도 못하는데 지역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안 요소이고 그쵸. 이것이 한번 있을 때마다 관광객이 줄어듭니다.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저도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네. 인천에 살고 있는 후배인데 아들이 군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면회도 못 가고 네. 원래 휴가를 나가기로 했는데 네. 휴가도 다 금지가 됐다고. 당연히 이제 군대 내에서는 이렇게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면 비상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전쟁이 날까 봐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네. 만큼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네. 네. 나와 연관이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불안한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는 강원도지사와 관계부처에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의 접경 지역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여기를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이 5개 지역에 만약에 이제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금하고 그리고 관련 물품의 준비나 운반, 살포 등을 금지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걸 하려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이제 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이것을 또 이제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산림 분야 일자리 종사자 500명 등의 공공 일자리를 좀 늘려서 혹시라도 몰래 숨어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제 남의 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국민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사실 남북 관계는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또 어떻게 앞으로 좀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요? 제가 70년에 벌어진 그 6.25 전쟁을 예를 들면 6.25 전쟁이 이제 그 처음에 북한의 성공으로 시작됐죠. 네. 그래서 이제 북한의 성공으로 시작돼서 전선이 낙동강까지 갔다가 미국이 개입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전선이 압록강까지 갔다가 중국군이 개입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휴전선에서 최종 휴전이 됐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북한 핵 문제도 북한이 시작해서 북한이 시작한 우리 민족의 문제인 동시에 미국과 중국 등이 관여한 국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방법도 결국은 이제 남북한과 그리고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이 같이 함께 풀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북한 핵 문제라는 게 바로 북한 문제고 북한 정권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북한 정권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접근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 한민족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의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뚜렷한 분명한 해결책은 없지만 북한을 갖다가 아주 그러니까 부드럽게 다루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부드럽고 아주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좀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좀 협상 테이블로 끌어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사실 이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풀어질 때를 좀 반복할 때마다 남북 관련 사업들이 말씀하셨듯이 활기를 좀 띄었다가 또 다시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이런 일들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또 우리는 이제 6.25 전쟁이 발생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그 의미를 또 되새겨봐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교류 사업에 손을 또 놓을 수는 없고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할까요? 네, 사실 남북 관계에서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는 교류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 걱정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군 경계 철책을 철거하던 사업이 마지막 막바지 3단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 38.8km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삼척, 양양, 고성, 강릉에 남아 있는 부분을 국비로 철거하는 걸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긴장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화살무리고지에 평화기념관을 건립하려던 사업들도 지금은 스톱되어 있지만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계속해서 평화와 이런 교류를 좀 원한다는 것을 좀 보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민간 차원의 교류는 그냥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인적 교류는 좀 있어야만 앞으로 이게 풀렸을 때도 새롭게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중앙 차원의 교류를 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강원도처럼 이렇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도시 간 도시 간의 연결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강원도의 공공외교라는 부분을 지금까지는 강원도 이제 국제관계 대사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강원도에서 진행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사업들이 각 부처 간의 중복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공공외교와 관련한 전담 부서와 인력을 만들어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쪽과 경제적인 교류, 인적 교류, 물적 교류, 문화적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강원도만의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강원도 국제관계대사이자 이제 정치 외교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의 관계를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남북 관계나 미국 관계는 항상 오르막내리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제 그러한 오르막내리막, 그리고 조금의 긴장, 조금의 이제 긴장 해소, 갈등 이렇게 반복되면서 진행되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는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는 한에는 계속 지금과 같이 긴장과 긴장 해소, 그리고 대화와 또 긴장, 갈등 이런 게 반복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잘 해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강원도 평화사업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도 위기를 잘 극복해서 하루빨리 한반도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백범흠 강원도 국제관계대사 그리고 강원도 이회 정유선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